안녕하세요. 벤틀리의 컨텍스트 캡처는 사실적인 3차원 모델 생성 제품으로 디지털 사진을 활용해서 3D 모델을 제작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의 사진이나 무인 항공기, 그리고 측량용 항공기에서 촬영된 다양한 사진들을 사용해서 사실적인 3D 메쉬 제작이 가능합니다. 컨텍스트 캡처를 활용하면 현장 환경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 획득이 가능해서 업무자가 현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나 모니터링을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기본적인 컨텍스트 캡처 소프트웨어 소개를 비롯해서 실제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결과물 생성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컨텍스트 캡처의 미션은 캡처링 리얼리티, 현실 세계를 그대로 획득하는 것입니다. 지형이나 건물의 세세한 부분까지 현실 세계를 사실적으로 반영한 3차원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게 컨텍스트 캡처의 기능이고요. 2차원 정보인 사진 자료에서 3차원 모델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장점으로는 3차원 정보를 빠르고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여 상호 운영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실제와 동일한 3차원 모델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소스도 지원을 합니다. 자동화된 3D 모델 생성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업자가 처리해야 될 사항은 자료 준비와 처리 명령을 내리는 두 가지 단계입니다. 이후 단계는 컨텍스트 캡처가 자동으로 내부에서 3D 모델을 알아서 빠르게 생성을 해줍니다. 단계별로 좀 알아보면요. 처음에는 촬영 원본 사진들을 컨텍스트 캡처해서 읽어드리고요. 읽어드린 사진 자료들을 다음 단계에서 자동으로 매칭해서 서로 일치하는 겹쳐지는 지점에서 서로 중복되는 지점들을 자동으로 찾아서 3D 모델을 생성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3D 모델에 사진에서 추출한 텍스처 정보를 입혀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컨텍스트 캡처는 다양한 소스를 지원합니다. 프레임 방식의 디지털 사진은 기본적으로 다 지원하고요. 핸드폰 카메라부터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항공 측량용 카메라까지 다양한 방식의 프레임 방식의 이미지를 지원합니다. 여러 가지 소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책상 위에 조그마한 물체부터 대규모 도시 단위의 대규모 대상까지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컨텍스트 캡처의 특징을 계속 말씀드리면요. 우선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최신 기술들을 활용해서 고성능의 3차원 생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나오는 CPU들은 다중코어를 다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중코어를 활용한 연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빠르고 고성능으로 처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그래픽 코어를 활용하는 GPU 활용 연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일부 연산 과정에서는 CPU 대비 최대 50배의 성능 향상을 이루어냅니다. 컨텍스트 캡처의 처리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루에 10에서 20기가의 픽셀의 사진 이미지들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0만 화소로 환산해보면 하루에 1000장에서 2000장까지 처리가 가능한 용량입니다. 분산 처리를 이용해서 4대 컨텍스트 캡처를 연결해서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10에서 15cm의 항공사진을 처리했을 때 하루에 약 30에서 50평방제곱킬로미터를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텍스트 캡처에서는 다양한 포맷의 결과물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타 제품과의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치 정보가 없는 사진 같은 경우에도 임의의 좌표, 회전, 축적 개수를 사용하여 3D 모델을 생성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GPS 태그가 저장된 사진의 경우에는 위치 정보가 엑시프 메타데이터에 저장이 되는데 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3D 모델에 활용합니다. 벤틀리에서 얘기하는 위치 정확도는 보통 2에서 3픽셀가량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호 운영성을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지원합니다. 3MX, S3C 같은 기본 출력 포맷뿐만 아니라 FBX, OBJ, OSGB 등과 같이 타 툴에서 지원하는 출력 데이터 포맷들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용 뷰어를 이용하면
스테레오 뷰잉 기능을 이용하여 입체 안경을 사용하여 보다 사실적인 3D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3D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처리 데이터의 중복도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접사진 간에 3분의 2 이상의 중복도가 필요하고요. 항공사진 같은 경우에는 종중복 80% 이상, 현중복 50% 이상을 권장합니다. 제품 분류는 컨텍스트 캡처와 컨텍스트 캡처 센터가 있고요. 컨텍스트 캡처와 센터의 가장 큰 차이는 용량 제한에 있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은 최대 30기가까지만 처리가 가능하고 센터의 경우에는 처리 용량에 제한 없이 결과물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30기가의 용량 제한은 1000만화소 카메라 이미지로 환산할 경우에 약 3000장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센터의 경우에는 스크립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파이썬 SDK 기능이 지원됩니다.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GPU를 활용하기 때문에 최신 그래픽 카드를 활용하시는 것이 성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 항공사진을 이용한 컨텍스트 캡처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대상 지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부산 지역이고요. 면적은 약 16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사진 데이터는 수직으로 촬영된 항공사진이 총 125장이 사용되었습니다. 항공사진 이미지 파일 외에 촬영 당시에 비행기의 자세와 방향에 대해 기록이 된 외부 표적 정보 파일이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이미지 파일의 크기는 가로 7680픽셀, 세로 13824픽셀로 구성된 사진들이 사용되었고요. 전체 용량에 해당하는 픽셀의 수는 약 13기가픽셀에 해당됩니다. 전체 처리 시간은 24시간을 조금 웃도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항공사진과 함께 제공된 외부 표정 정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외부 표정 정보에는 항공사진 촬영 당시에 항공기의 위치와 자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항공기의 위치는 XYZ, Z는 고도 좌표가 되겠죠. XYZ로 위치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자세 정보는 일반적으로 롤 피치요 또는 오메가 파이 카파 이렇게 3개의 파라미터로 전달이 됩니다. 오메가 파이 카파에 대한 개념 그림도 화면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디그리 단위를 국내에서는 주로 많이 쓰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레디안 값으로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텍스트 파일을 여러 번 화면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컨텍스트 캡처에서 이 외부 표정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파일 그대로 사용하실 수는 없고 엑셀 파일 기반의 블럭 파일로 사전에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가장 간단한 구성 요소는 포토 그룹, 그리고 포토, 그리고 옵션 이렇게 3개의 시트로 구성된 엑셀 파일이 되겠고요. 화면에 간단한 구성 예를 캡처해 두었습니다. 캡처된 화면은 실제 이 부산 지역 항공사진을 처리할 때 사용된 그런 정보들이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리 과정을 보여드리겠지만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만들어 놓은 블럭 엑셀 파일, 이 블럭 파일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블럭 파일 내에 항공사진에 대한 정보들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은 입력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블럭 파일 입력 후에 바로 에어리얼 트라이앵귤레이션 작업 명령을 내리시면 됩니다. 에어리얼 트라이앵귤레이션 과정에서는 서로 인접해 있는, 중첩이 되어 있는, 중복되어 있는 이미지들 간에 겹쳐지는 매칭 지점을 컨텍스트 캡처에서 잡아주게 됩니다. 이런 지점들을 타입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지점들을 기반으로 실제 촬영되었던 당시의 정보를 재구성해서 3D 모델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리얼 트라이앵귤레이션 AT 과정,
총 51분 48초가 소요되었습니다. AT 과정이 마쳐진 프로젝트는 실제 3D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고요. 이 3D 모델을 생성하는 작업을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리컨스트럭션 작업은 24시간 2분 15초, 하루가 넘는 작업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3D 모델 생성 이후에 추가적으로 정사보정 영상과 고도 데이터를 함께 생성해 두었습니다. 이때 작업 시간은 15분이 걸렸는데 실제 3D 모델 생성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 이미 만들어졌고 이 만들어진 작업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 시간은 25시간 정도 걸렸네요. 이제 실제 작업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일들이 실제 처리에 사용된 항공사진 파일들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폴더 안에 똑같은 크기의 항공사진 파일들이 125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외부 표정 정보가 텍스트 파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 표정 파일에는 각 사진별로 아이디와 촬영 당시의 X좌표, Y좌표, Z좌표, 항공기의 위치좌표, 그리고 오메가, 파이, 카파가 디그리 단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하면 컨텍스트 캡처가 촬영 당시에 카메라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외부 표정 정보 파일은 바로 사용하실 수가 없고 엑셀 파일로 블록 파일을 미리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센서의 센서 크기, 그리고 이미지의 넓이, 높이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고요. 외부 표정 정보에서 보셨던 파일의 이름, 그리고 XYZ, 그리고 항공기의 자세 정보 등이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의 위치 정보가 어떠한 좌표 체계로 들어가 있는지 참고로 보면은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인데요. 외부 표정 정보가 국내 동부원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EPSG 코드로 5187번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동부원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동부원점을 나타내는 EPSG 5187을 입력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실제로 컨텍스트 캡처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 프로젝트를 눌러서 폴더와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을 하면 되고요. 새로운 폴더를 지정을 해주고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은 해당 폴더 내에 신규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엑셀로 만들어져 있는 블럭 정보로 새로운 이미지 블럭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블럭 파일은 현재는 안 만들고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블럭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지정해 주시면은 그대로 정보가 불러와지고요. 현재 포토 사진 입력과 카메라 설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블럭 정보를 보시면은 125장의 사진이 들어와 있고 각각이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크기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컨트롤 포인트는 입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D 뷰 탭을 누르시면은 외부 표정 정보에 의해서 촬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어리얼 트라이앵귤레이션 단계로 넘어가시면은 이미지 간의 매칭 포인트들을 컨텍스트 캡처가 자동으로 수집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디폴트로 사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AT 과정은 1시간이 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작업을 거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이후 단계는 완료되어 있는 화면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은 3D 뷰 화면에서 포인트들이 포인트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이 컬러로 보이는 지점들이 타입 포인트고요. 중첩되는 이미지들 간에 서로 일치하는 지점을 나타냅니다. 타입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대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찍었던 점은 3장의 이미지에서 같이 중복이 되네요. 이제는 3D 모델을 생성할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리컨스트럭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프로젝트 크기가 제법 크기 때문에 이대로 작업을 생성하면 용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여러 개의 타일로 분할해서 작업하는 게 효율적일 것입니다. 가로, 세로 일정한 크기로 타일을 나누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까지 3차원으로 타일을 나누는 2가지 방법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평면으로 타일을 나누는, 가로, 세로로만 나누는 작업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나머지는 디폴트 옵션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탄출물은 3D 모델, 3D 포인트 클라우드, 정사사진과 고도 데이터,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3D 모델을 선택해서 포맷은 3MX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포맷들이 지원이 됩니다. 기본 포맷인 SMX와 S3C 외에도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D 포맷들이 지원이 됩니다. 외부로 내보내실 수도 있고요. 좌표 체계를 선택하는 부분은 입력 소스와 같이 국내에서 쓰이는 동부원점 기준의 TM 좌표계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은 전체 다 선택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결과 폴더는 디폴트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타일들이 작업 목록에 들어갈 거고요. 실제 작업 목록을 보시면은 타일별로 작업들이 분할이 돼서 대기 목록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만들어져 있는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이 된 상태고요. 실제로는 24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작업들입니다. 2개의 작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3D 모델로 결과물을 생성한 작업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정사 영상과 고도 데이터를 만든 작업입니다. 3D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3D 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정사 영상과 고도 데이터는 이미지 뷰어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결과물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뉴 프로덕션 입력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추가적으로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과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폴더로 들어가시면은 실제 생성된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3D 모델 결과물이고요. 폴더별로 각각의 고유 포맷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MX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연결된 뷰어에 디스플레이가 될 거고요. 만들어진 부산 지역에 대한 3D 모델 결과를 보시고 계십니다. 총 125장으로 촬영된 항공사진으로 구축된 3D 모델이고요. 진행 과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두 자동으로 컨텍스트 캡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실제 모델은 3D 메쉬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건물이든 지형이든 모두 다 하나로 연결된 3D 메쉬 형태의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텍스처를 걷어낸 순수한 모델만의 화면이고, 이거는 와이어프레임을 오버레이 시켜서 실제 어떤 식으로 버텍스가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뷰어에 내장된 측정기구를 사용하시면은 위치에 대한 좌표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거리나 면적, 그리고 토공량에 대한 계산도 대략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지점을 클릭하시면은 고도와 XY 좌표가 나타나고요. 거리를 측정하시기 위해서는 시작점과 그리고 종료 지점을 선택하시면 해당 지점 간의 거리와 고도 차이가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면적을 측정하실 경우에는 폴리곤을 화면에 그려서 해당 지점의 수평 면적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측정 도구에서 볼륨 탭을 누르시면 영역을 선택해서 토공량을 산출해 내실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컷 볼륨, 필 볼륨이 평균면으로 나타나고요. 사용자가 고도를 지정을 해서 해당 수준으로 수준면에 대한 토공량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지원되는 포맷으로 생성을 하셨다면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3D 모델을 불러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정사 영상과 고도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틀리 제품이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고요. 지오메티카 포커스라는 툴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SM들을 고도 데이터를 불러봤습니다. 타일로 나누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미지 히스토그램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고도 데이터는 32비트 포맷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히스토그램을 조정한 상태고요. 이번에는 정사 영상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로 되어 있는 영상을 불러도 상관이 없겠지만 효율성을 위해서 사전에 한 장으로 모자이크를 해놓은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이터랑 중첩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2.5m짜리 위성 영상과 도로 데이터, 건물 데이터 이렇게 두 개의 벡터 레이어를 불러놓고 정사 영상을 불러보았습니다. 실제 위치와 동일하게 맞추어진 정사 영상이 화면에 나타나고요. 참고로 지금 평가판으로 작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워터마크가 찍혀 있는데 이거는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 데이터가 이전에 만들어서 그런지 중앙선이 좀 일치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번에 만든 정사 영상을 기준으로 수정 작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부 지역을 살짝 이동시켜서 맞춰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사 영상을 다른 GIS 데이터, 지도 데이터와 함께 사용하여 데이터의 갱신을 하시는데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항공사 지도 만들어진 정사 영상과 위성 영상 자료를 참고로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해상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비교가 어렵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같은 지점으로, 같은 좌표로 데이터가 중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데이터를 뷰잉해서 중첩시켜서 같이 사용하는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실제 데이터가 좌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타 GIS 데이터와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컨텍스트 캡처는 측량용 항공사진이 아닌 UAV나 드론 데이터, 심지어 스마트폰 사진 데이터를 이용해서도 3D 리얼리티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규모에 관계없이 인프라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운영 등 전 과정에 적합한 벤틀리 솔루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산업방송에 보도된 뉴스 자료를 마지막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려 합니다.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필라델피아 방문 행사 때 보안과 경호, 사전 시뮬레이션에 큰 역할을 했던 3D 현실 모델링 솔루션이 있습니다. 28,000장의 사진만을 가지고 도시 전체를 그대로 가상의 3차원 모델로 구현해냅니다. 이 기법은 콘텍스트 캡처라고 불리는 3D 현실 모델링 솔루션. 사진만 있으면 짧은 시간에 3차원 모델을 완성할 수 있고 가격까지 저렴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상 파일도 구현 가능하며 사용 목적과 범위에 따라 작은 구조물에서부터 넓은 지역의 도시 모델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부터 일반 DSLR 또는 이제 항공기나 헬기에 탑재하는 그런 촬영 기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촬영 기기에서 얻어진 그 사진을 이용해서 현실의 상황이나 조건을 그대로 3차원 모델링화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활용 분야도 무궁무진합니다. 실제 시공 단계에서 공사를 관리하는 용도로 EPC 분야에 활용할 수 있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 보수는 물론 새 건물 디자인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력이 직접적으로 투입되기 힘든 재난 현장이나 해상 환경에서도 이 솔루션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회사에서 진행한 세미나에는 국내 건설사와 EPC 업체, 정부기관 등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단일 솔루션만으로 대형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항측업체에서도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he capture, processing, and access to precise, up-to-date 3D environmental context should be fast and easy, and surveying should be continuous process, so that project teams can make better decisions throughout the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stage.
이 회사의 모델링 기술은 400여 가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어 어느 분야든 사용 가능합니다. 카메라 하나로 만들어내는 또 다른 현실 세계.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3D 현실 모델링 시스템의 미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컨텍스트 캡처 온라인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솔루션에 대한 구매 및 기술 지원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본 이메일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